소띠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드디어 7월, 묵묵히 버텨온 시간 위에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흐름 속에서도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고요. 이제 그 기운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죠. 반대로 단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 쌓아온 신뢰와 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소띠분들 중에는 함께했던 이웃 덕분에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사는 분도 계셨지만, 가족 중 한 사람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지금은 바로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의외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혹은 어떤 띠가 아직 내 인연으로 오지 않았는지, 그 궁합이 7월의 운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물과 기름처럼 함께하면 서로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상극띠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거고요. 반대로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소띠 여러분에게 돈을 끌어다 줄 귀한 궁합의 띠 3가지도 속 시원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 들어오는 재물운과 건강, 로또 흐름, 행운의 방향과 숫자까지 아낌없이 공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왜 내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왜 좋은 기회는 늘 나를 비껴갔는지, 그 운의 실마리를 바로 여기서 찾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운의 흐름 속에서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굳건히 지켜내고 불릴 수 있는 특별한 풍수적 팁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이 잔잔한 소리 들리시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걸 돈 들어오는 소리라고 부릅니다. 777Hz 주파수라는 건데요. 복과 재물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듣는 소리예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틀어두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간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출근 준비하시면서, 산책 중에도, 밥하시면서 그냥 틀어두세요. 소리는 귀로 들어오지만 복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한 줄 적어보세요. 이번 달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아파트 계약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처럼요. 말로 꺼낸 소원은 기운을 타고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 운은 반드시 머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7월 소띠 운세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손에 남는 게 없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은 소띠 여러분에게 형살과 충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해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변의 흐름이나 사람들에 의해 자꾸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욕심내기보다는 지키는 게 더 큰 복이 되는 해예요. 지금 가진 것을 단단히 다지고 무리한 확장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소띠 어르신도 퇴직금 일부로 소규모 투자를 하셨다가 아이고 벌 땐 좋았는데 지금 보니 다 옛날 얘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올해는 조금만 욕심내도 손해보기 쉬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움츠러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주, 즉 그림, 글쓰기, 강연, 교육 같은 기운이 강하다면 이 시기엔 오히려 그 표현의 힘이 기회로 전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은요, 손주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수만 회가 넘더니 요즘은 광고 수익이 용돈처럼 들어온다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처럼 2025년 소띠에게 가장 필요한 키워드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감정, 습관, 인간관계까지 포함해요. 바탕이 단단해야 복도 오래 머문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일게요. 7월은 이 흐름 속에서도 방향을 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한 번 더 다듬어 보세요. 그게 앞으로의 3년, 5년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7월, 소띠의 재물운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7월달은 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원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예요. 그런데 7월에도 같은 땅의 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서로 부딪히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마치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만나면 더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투는 경우처럼요. 그래서 7월에는 소띠의 재물운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기 쉬운 달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지출이 더 크거나 예상 못한 새는 구멍이 생기기 쉬운 달이라는 뜻이죠. 특히 이 시기엔 투자나 거래, 계약처럼 판단이 필요한 일에서 실수가 나기 쉽고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손익이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초반 소띠 남성분은 지인의 말만 믿고 시작한 온라인 유통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는데요. 그냥 기분 따라 결정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7월 재물운은 그래서 감정보다 이성과 검토가 중요한 달입니다.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재테크가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한 달 동안 나간 돈을 꼭 한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구독료, 반복 결제, 작은 이체 내역까지 체크해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소비의 틈이 보일 거예요. 제가 상담한 71년생 소띠 남성분도 이상하게 이번 달은 뭔가 새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불필요한 정기 구독, 무의식 중에 카드 결제, 감정에 휩쓸린 지출 등이 모여 꽤 큰 지출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7월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보존형 자산이나 비상금 통장처럼 안전한 구조로 돈을 묶어두는 게 유리합니다. 요약하자면 7월의 소띠는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고 작은 지출 하나를 줄이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큰 재물운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7월 소띠에게 로또 같은 뜻밖의 기회는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월은 감각이 유난히 예민해지고 직관이 살아나는 시기로 평소와는 다른 흐름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7월은 음력 6월, 땅의 기운이 아주 강한 달인데 소띠도 원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예요. 그런데 7월은 그 땅의 기운끼리 부딪히는 시기라서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에도 복의 흐름이 반응하는 민감한 때인 거죠. 이런 시기엔 평소와 달리 왠지 이 번호가 눈에 밟힌다 하는 느낌이 실제로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0대 초반 소띠분은 별 기대 없이 들렀던 편의점에서 오늘은 로또 하나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무심히 고른 번호에서 4등 당첨이 나왔고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시기 특유의 직관이 깨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고려하면 7월 소띠에게 추천할 행운의 날짜는 양력 기준으로 7월 5일, 12일, 17일, 26일입니다. 이날들은 물과 나무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라 부딪히는 땅의 기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고 직감도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이때 로또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5시에서 7시 시간대에 시도해보세요. 간혹 복은 머리로 계산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준비됐을 때 온다는 말을 하죠. 7월이 바로 그런 달입니다. 욕심보단 직감, 조급함보단 여유, 계획보단 감각이 7월의 로또 흐름을 더 부드럽게 열어줄 겁니다. 복을 부르는 색상은 연두색, 하늘색, 은색이며 좋은 방향은 남동쪽과 서쪽입니다. 로또 행운 숫자로는 1, 3, 6, 11, 16, 27, 31을 추천드리는데 이는 수와 목의 기운을 담고 있어 과한 흑기운을 부드럽게 흘려주고
소띠에게 잔잔한 행운을 열어주는 숫자들입니다. 반대로 이번 달엔 피해야 할 숫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2, 5, 10은 흑기운이 과하게 작용할 때 자주 나오는 수로 소띠에게는 정체, 혼란,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로또 조합에 이 숫자가 겹치거나 반복된다면 한 번쯤 조합을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로또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나에게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를 숫자를 통해 알아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복은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언제든 머물 수 있도록 내 안을 가볍게 비워두는 것. 그게 7월 소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의 준비예요. 복은 머리로 계산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일 준비가 되었을 때 도착합니다. 지금처럼 감각이 예민해진 시기에는 흐름을 가볍게 따라가며 마음이 가는 숫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불러들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소띠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기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의 감정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 평소에 문제없던 사람과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소띠는 땅의 기운을 가진 띠인데 7월에도 같은 땅의 기운이 들어오지만 서로 잘 맞지 않아 충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감정이 쉽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특히 감정이 쉽게 과열되고 평소에는 넘길 수 있었던 말이나 행동이 유독 거슬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30대 후반 소띠 직장인분은 평소 잘 지내던 동료와의 사소한 의견 충돌이 일주일 넘게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도 자신도 유난히 예민해진 시기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7월에는 오히려 말을 줄이고 감정을 비우는 자세가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 처방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억울함을 키울 수도 있고 침묵 하나가 신뢰를 지켜줄 수도 있어요. 특히 소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속정이 깊은 띠라서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의 기운을 대신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감정에 너무 휘둘리기보단 나와 진짜 맞는 사람인지, 이 관계가 에너지를 주는지 뺏는지를 기준 삼아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7월 한 달, 길게는 앞으로 몇 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정리할 인연은 떠나보내고 지켜야 할 사람은 내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하는 것. 그것이 7월 소띠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7월 소띠와 가장 잘 맞는 궁합띠는 누구일까요? 반대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상극의 띠는 누구일까요? 이 시기에는 사람 간의 기운 충돌이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고 궁합이 맞는 띠와의 관계는 복이 더 커지지만 상극인 띠와는 작은 오해도 쉽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소띠와 가장 잘 맞는 띠는 돼지띠, 호랑이띠, 토끼띠입니다. 이들은 소띠의 무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흘려주고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띠들이라 특히 7월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더욱 소중한 인연이 되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50대 소띠 여성분은 평소 감정 기복이 심했지만 돼지띠 남편 덕분에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반면 상극인 띠는 양띠, 개띠, 용띠인데 이들과는 기운이 부딪히고 소통이 잘 안되며 감정적인 소모가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양띠는 소띠와 감정이 자주 부딪히는 띠예요. 서로 기운이 잘 맞지 않아서 작은 오해도 쉽게 갈등으로 커질 수 있어요. 상담 중 한 30대 소띠분은 괜히 저 사람이랑만 있으면 기분이 처지고 하는 일이 자꾸 꼬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용띠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궁합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7월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띠와의 시간을 늘리고 충돌이 잦은 띠와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사람도 타이밍이고 궁합도 운의 흐름이 만드는 법. 7월은 사람으로 운을 정리하는 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7월 소띠의 건강운을 알아볼까요?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여도 이 시기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7월은 땅의 기운이 아주 강한 달인데 소띠도 원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예요. 이 땅 기운이 너무 겹치면 몸속 순환이 답답해지고 특히 소화나 면역 쪽에 부담이 생기기 쉬워요. 또 심리적으로는 무기력감이나 감정의 울렁거림이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내 안에 기운이 막혀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별일 없어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건 흐름이 꽉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50대 후반 소띠 여성분은 7월 초에 별다른 이유 없이 어깨 결림과 입맛 저하, 수면 장애가 갑자기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긴장성 장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작 문제는 위장이 아니라 쌓여있던 피로와 감정이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 위주의 식사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에요. 이 시기에는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만으로도 체력 회복이 빨라지고 감정적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7월의 건강 핵심 키워드가 바로 순환과 회복입니다. 몸의 기운이 외부로 확장되는 시기인 만큼 체력 소비가 늘고 작은 피로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49년생 소띠분들은 7월에는 과로보다는 회복이 우선입니다. 허리와 관절, 혈압 관련 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좋은 시기고요. 특히 무릎이 시리거나 종아리가 자주 붓는다면 하체 순환을 도와줄 마사지나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1971년생 소띠분들은 부쩍 체력 저하를 느끼기 쉬운 달입니다. 술자리나 늦은 회식은 되도록 줄이고 저녁 식사 이후는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체중 증가는 고지혈증과 연관되기 쉬우니 7월만큼은 운동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1983년생 소띠분들은 스트레스성 소화장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만 더부룩하고 속이 울렁거린다면 감정 소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심호흡이나 명상, 차분한 음악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995년생 소띠분들은 지나친 야식과 불규칙한 수면이 문제입니다. 특히 카페인 섭취가 잦은 분이라면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않는 것이 피로 누적을 막는 열쇠가 될 거예요. 감정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달 7월. 내 감정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내가 나를 좀 더 돌보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은 피로가 큰 병이 되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7월 건강운의 핵심입니다. 7월 소띠에게는 어떤 색과 아이템이 복을 불러올까요? 이번 달은 단순한 스타일링을 넘어 나의 에너지를 지켜주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색과 소재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7월은 흙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예요. 소띠도 본래 흙의 기운을 가진 띠인데요. 이렇게 흙 기운이 겹치면 내 몸과 마음이 쉽게 무거워지고 피로도 더 쌓일 수 있어요. 뭔가 기운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 혹은 마음이 답답하게 눌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흙을 부드럽게 흘려주는 물이나 나무의 기운을 가진 색상과 소품을 곁에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원한 파랑, 청록, 연두 같은 색이죠. 또 물결무늬, 유리, 화분, 생화나 식물 같은 소재나 아이템은 공간의 기운을 순환시켜줘서 무거운 기운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연두색 셔츠, 하늘색 원피스, 은빛 액세서리나 밝은 파스텔 계열의 넥타이처럼 가볍고 유연한 인상을 주는 스타일은 그 자체로 기운을 정화시키고 인간관계에서도 밝은 에너지를 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40대 중반 소띠 여성분은 평소 검정이나 회색 계열 옷만 입었는데 7월 초 상담 후 하늘색 셔츠와 연두색 팔찌를 시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에만 소개팅 제안이 2건 들어왔고 한 번은 작은 금전운도 생겨서 색이 이렇게 영향 줄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실천 팁으로는 작은 소품 하나라도 좋습니다. 연두색 키링, 하늘색 손수건, 은색 시계줄처럼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는 아이템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소띠는 올 7월에 내 기운을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주는 색상을 이용해 첫인상에서 좋은 기운을 심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복관리가 되는 겁니다. 옷 한 벌, 팔찌 하나, 습관처럼 지니는 색깔에서 복이 움직입니다. 이번 7월 색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7월을 잘 지내시려면 하루에 한 번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내 마음의 기운을 정화하고 복을 불러오는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여기에 풍수적으로 실천하면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7월처럼 흙기운이 강한 달에는 순환과 정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관과 욕실 정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특히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라 불리기 때문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밝은 연두색이나 하늘색 매트를 깔아두면 사람 운과 금전 운이 동시에 안정됩니다. 또 집안 동쪽 창가에 작은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이는 과한 흙을 부드럽게 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작은 화분 하나, 따뜻한 조명 하나에도 기운은 움직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내 공간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따뜻한 말로 어루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띠 여러분의 7월을 단단히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2025년은 우리 소띠 여러분에게 사람이 운을 결정짓는 해입니다. 특히 7월은 갈등보다 인연이, 소음보다 정리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혹시라도 요즘 인간관계나 금전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지금 그 불편함이 정리의 기회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상극의 띠는 잠시 거리를 두고 오늘 소개해드린 뱀띠, 닭띠, 쥐띠처럼 기운이 잘 맞는 인연은 조금 더 가까이 지내보세요. 그 인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간의 기운도 무시하지 마세요. 물의 기운을 담은 흑여석, 청색이나 남색 계열의 소품, 동쪽 창가의 식물 하나가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곁에 두기만 해도 마음과 운의 결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분에게 이 영상이 막혔던 운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줄 적어보세요.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처럼요. 그 말이 운을 움직이는 시작이 됩니다. 소띠 여러분,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때론 너무 열심히 살아서 마음이 쉴 틈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기운이 여러분 편에 설 차례입니다. 운은 알고 나면 바꿀 수 있고 실천하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지만 따뜻한 클릭이 더 좋은 기운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7월에는 늘 복이 머무는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